저는 내년과 내후년에 전세가가 정말 많이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 가을 시장부터는 미친 전세, 미친 월세 같은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만약 1년 뒤에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 있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2025년 지금 이 시기에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 대부분이 1주택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2025년 말인 만큼 1주택자분들에게 앞으로 변화될 사항 같은 것 조언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변화나 주의할 점, 그리고 2025년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질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내년도 부동산 전망 좋아하겠죠. 저는 이제 손가락을 나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실 겁니까? 라고요. 왜냐하면 집값을 올리는 게 누군가가 집을 사려고 달려들어야 오를 거고 팔려고 달려들면은 집값이 내릴 거니까요.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이 집을 어떻게 하지? 이걸 빨리 처분할까? 아니면은 갈아타기를 할까? 아니면 계속 그냥 보유할까?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 2년 동안 이 시장을 움직인 주체가 1주택자라고 보거든요. 지금 1주택자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면은 미래를 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1주택자분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려고 진짜 엄청나게 움직였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완전 올스톱 됐죠. 왜냐하면은 기존 집을 정리하고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던 전략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매물을 그냥 거뒀어요. 왜냐하면 집을 팔아도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힘드니까요. 대출도 적게 나오고 집을 하나 미리 사두는 것도 불가능해서 선택지가 없다 보니 그냥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만히 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예 집을 팔 생각도 없으시겠네요. 사지도 못하니까요. 일단 1주택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억지로 저렴하게 팔 필요는 없겠죠. 10명 중 모든 사람이 다 갈아타기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해봐야 한 20, 30%가 갈아타기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니즈가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 줄었습니다. 시중에 나온 물건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내놓은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이 한 80% 이상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자체도 지금 되게 많이 줄었고요. 집을 아무도 안 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집을 사는 사람들도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매수세는 무주택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지방에서 서울로 오면서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겠죠.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미리 사두려던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매수 수요도 꽤 많이 차단됐어요. 사실은 둘 다 차단됐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매도하는 분들이 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은 매수세랑 매도세를 봤을 때 2026년에 집값이 오를 확률이 또 높은 건가요? 일단은 지금 집값이 내려오고 있지 않거든요. 11월 거래를 보면은 5천 세대 대단지를 클릭해봐도 거래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호가를 보면은 여전히 높아요. 이제 최근 실거래가 대비갭이 엄청 큰데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대로 횡보를 하면은 제자리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거래가 안 되면은 제자리인 거죠. 하지만은 매수세는 분명 존재하거든요. 금액만 조금 내려와 주면 사겠다는 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호가가 너무 높으니까 안 사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거래량이 거의 없는 거고 12월 달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한동안은 계속 횡보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횡보를 하더라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안 내려가니까 야금야금 올라간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오르고 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 상승은 큰 상승은 아니거든요.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가는 거라 횡보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주택자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이분들이 내년에는 어떤 행동을 할지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셋으로 나뉠 거예요. 이미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끝낸 분은 내년에 할 게 없죠. 그럼 남아있는 두 부류가 있죠. 옛날부터 갖고 있던 못난이를 가진 분들과 어정쩡한 곳에 집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중전자는 너무 안 좋은 매물을 갖고 있어서 지금도 정리할 생각이 있어요. 매도를 계속 시도하겠죠. 그리고 갈아타기도 하려고 할 거예요. 집 팔리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못난이라 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물건을 내놓고 팔려도 고민인 게 못난이라서 시드가 많이 회수가 안 되거든요. 갈아타기에 이 한계가 있죠. 뭐 돈을 더 보태야 하는데 상급지는 비싸기도 하고 대출 규제도 있다 보니 이분들은 경기도 2급지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경기도 비규제 지역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럼 나머지 한 부류인 애매한 아파트 보유자들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눈높이가 높아요. 낮춰서 갈 일은 없고 상급지로 가려는데 그게 팔려도 쉽지 않으니 물건을 거두는 거죠. 즉, 한 명은 해피엔딩, 한 명은 포기, 남은 한 부류인 못난이 보유자만 2급지로 가려고 노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움직이면은 그쪽 아파트가 조금 들썩일 수 있겠죠. 최근 집 팔았더니 올라서 아무것도 못 산다는 댓글도 꽤 많더라고요. 예전부터 내놨던 게 먼저 팔린 건데 대책이 나오면서 모든 게 꼬여버린 거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처럼 급상승은 없겠네요. 여러 지표를 봐야겠지만 올해처럼 폭등하는 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단기간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각이 다른 동상이몽의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사고 싶어도 지금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금액적으로 집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내년에 그냥 밋밋하게 갈 것인가? 제가 찾은 재미난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가격 상승을 이끈 주체가 누구였죠? 바로 1주택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힘을 다 썼어요. 살 사람은 샀고 나머지는 스톱하고 있죠. 동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앞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남았을까요? 다주택자는 어렵고 1주택자는 스톱했으니 남은 건 무주택자뿐입니다. 무주택자에게도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살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의 결정에 따라 내년 집값의 향방이 결정되는 겁니다. 원래 이분들이 잘 안 움직이는데 항상 마지막에 움직이더라고요. 주변 무주택자분들도 서울 안 떨어지냐고 계속 물어보시고요. 그건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리치고 자료를 보면 2025년 서울 입주 물량이 대략 3.3만 세대로 지난 20년 평균치입니다. 올해는 딱 평균만큼 공급했어요. 그런데 내년인 2026년은 1.4만 세대로 반토막이 납니다. 2027년엔 또 그 절반인 8천 세대 밑으로 떨어지고요. 2028년엔 더 줄어듭니다. 20년 만에 최저치인데 그게 단발성이 아니라 3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제 핵심 키는 내년에 무주택자가 쥐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안정적이면은 집을 살 이유가 없죠. 전세자금 대출로 사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전세가가 급등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내년과 내후년에 정말 많이 오를 거라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 반 동안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가는 안 올랐을 때 무주택자들은 사실 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난 아직 안 살 거니까 라고 생각했거나 일찍 산 사람들 보고 많이 올랐네? 부럽다 정도의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내 생존 문제거든요. 이 거금을 전세 다 묶어둬야 하나? 싶어지죠. 큰 자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자산 가치 상승분은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압박감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같은 곳은 매매 8억에 전세 4.5억, 5억 정도면 무난한 수준이죠. 그런데 전세가가 갑자기 1억 넘게 오르면 어떨까요? 4.5억 하던 보증금이 갑자기 1억씩 오르면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그 압박감은 상당할 겁니다. 전세 대출 금리라도 낮으면 버티겠는데 지금 대출 금리도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월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장부터는 미친 전세, 미친 월세 같은 키워드가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무주택자분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시장으로 뛰어드는 단계에 진입하는 거죠. 투자 마인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은 전세금만 깔고 앉아 자산 상승을 못 누린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또 재미난 게 예전 중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을 받았던 물건들의 등록 말소 시기가 올해와 내년에 대거 몰려 있습니다. 8년 기간이 끝나 자동 말소되면은 시세보다 1억 이상 저렴했던 전세 물건들이 일제히 정상가로 올라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귀한데 그나마 저렴했던 물건들까지 시세대로 뛰어버리는 타이밍이 지금 딱 겹친 겁니다. 하필이면요. 그래서 내년의 핵심 키워드는 무주택자와 전세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주택자분들은 빨리 집을 사는 게 답일까요?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덜컥 살 수는 없죠. 지금부터라도 매수 준비와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식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오니 미리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은 저는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전 매수를 위한 공부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막연히 급매를 기다리는 건 위험해요. 기다릴수록 매수자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가는 안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오면 쫓기듯 결정하게 되거든요.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게 당장 내년 2월이나 6월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결정을 내려야 하죠. 그때 결정을 못하면은 또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매수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집을 산다면은 장기 보유했을 때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입지 좋고 수요가 탄탄한 곳을 선점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전세가가 급등해서 무주택자들이 매수로 돌아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만 오르던 때도 있었죠. 그때는 집값이 떨어지니 안 사고 버텼어요. 그러다 하락이 멈추고 매매가는 정체된 차에 전세가만 계속 오르는 구간이 왔죠. 그때도 많은 분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전세가가 주춤하는 사이 매매가가 폭등했고 결국 기회를 놓쳤죠. 나중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할 때 결국 끝물에 올라탔고 그게 바로 고점이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분들도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당장 이번 달에 사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당장 폭등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 가을 이후를 대비하자는 것인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년 뒤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늦은 겁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년 뒤엔 분명 이런 질문이 달릴 거예요. 전세가는 폭등하고 매매가도 안 떨어지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라고요. 입지만 좋다면은 사실 언제 사도 괜찮습니다. 무리한 대출만 아니라면은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결국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1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이 오릅니다. 입지가 중간 이상만 돼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죠. 이제 뭐 바닥에서 잡아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설령 1억 싼 매물이 나와도 더 떨어질까봐 못 삽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준비해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야, 처음엔 1주택자를 위한 질문이었는데 결국 무주택자 이야기로 마무리됐네요. 내년 시장의 열쇠를 그분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주택자분들은 경험이 적다 보니 1주택자들보다 행동이 느리고 망설임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임차인으로 남으면은 전세가는 더 오를 겁니다. 모두 멈춘 상황에서 무주택자만 고민 중인 거죠. 공급은 역대 최저인데 전세가가 불안하니 참 고민스럽습니다. 거주는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되니까요. 특정 단지는 전세가가 2억 이상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전세 연장을 앞둔 분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의 금액대별 분석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